청정자연과 섬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넉넉한 바다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여수섬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수시 화양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섬 백야도는 백야대교를 통해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섬입니다. 2005년 4월에 개통된 백야대교는 여수시와 고흥군을 연결할 11개의 다리 중 첫 번째로 건설된 다리인데요. 화양면 안포리에서 출발해 푸른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백야대교를 달리다 보면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펼쳐진 백야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화정면의 여러 섬들 중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백야도는 백호산의 바위들이 흰색을 띠고 있어 흰 섬이라는 의미로 백야도라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백호산을 중심으로 섬의 동쪽 방향으로는 백야마을이, 섬의 서쪽 방향으로는 화백마을이 자리하고 있는 백야도는 222세대에 38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섬의 동쪽 방향, 백호산 아래로 넓게 자리한 마을이 백야마을입니다. 백야도 선착장 주변으로 자리한 백야마을은 166세대에 약 272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백야도는 화정면의 중심지답게 여러 공공기관들이 들어서 있는데요. 백야마을에는 오랜 역사를 함께한 화정면사무소를 비롯해 6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화정우체국과 주민들의 치안과 건강을 지켜주는 파출소, 보건소 등이 있어 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정면사무소 오른편으로는 안일초등학교 백야분교가 보입니다. 봄이 되면 교정의 벚꽃이 아름답게 피는 이곳 백야분교는 1932년 개도의 화정공립보통학교가 개교되었지만 백야도에서 개도로 초등학생들이 통학하기 어렵다는 불편이 있어 1934년 백야리의 옥정보통학교로 처음 설립된 곳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일하게 육지에서 섬으로 학교를 다니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 중학교가 있었는데 다 폐교되고 지금은 없습니다. 이 중학교는 지금 화양면, 장수, 세포 이쪽에서 전부 여기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많고 그랬고, 여기도 초등학교도 옛날에는 여기 면 소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그랬는데 지금 분교된 지가 한 10한 5, 6년 될 거야 아마. 1938년 6월 첫 개교하여 한때는 학생 수도 많았지만 현재는 남학생 3명, 여학생 5명 등 총 8명의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섬의 서쪽 방향 백호산 아래로는 화백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백야마을에서 서북쪽으로 2km 지점에 위치한 화백마을은 56세대에 111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40여 년 전에 이 마을이 백야도에서 이제 분마을로 이렇게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두 개의 마을이 이제 화백마을로 지금 된 지가 지금 한 40여 년 이렇게 됩니다. 1980년 백야리에서 분리되면서 화합과 단결의 뜻에서 화백이라 이름 지어졌다고 합니다. 화백마을 입구 쪽으로는 가두리 양식장이 보입니다. 백야도는 가두리 양식을 활용해 주로 화로와 전복을 키우고 있는데요. 지리적 특성상 물살이 센 편이다 보니 태풍의 피해가 많은 곳이지만
다행히 올해는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갔다고 합니다. 화백마을 해안가 쪽으로는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구 미래수산연구소가 있는데요. 전라남도에서 하는 행정기관인데 저기서 이제 고기 새끼를 이제 부화를 하고 이제 폐류 같은 거 이제 저기서 해가지고 연구해서 이제 어민들한테 공급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선진화된 양식기술 개발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앞장서는 수산 전문 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화백마을 앞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는 백야도 선착장까지 연결된 도로인데요. 인근의 섬들과 바다를 조망하기에 아주 좋은 곳으로 코발트 블루색의 바다와 해질 무렵 일몰도 즐길 수 있는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섬의 서쪽 방향에 위치한 화백마을은 일몰이 아름다운 곳인데요. 상화도와 낭도 사이로 지는 석양이 황홀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백야도는 여수의 서쪽 바다 여자만과 동쪽 바다 가망만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해상 자원이 풍부한데요. 감성돔, 갈치, 갑오징어 등 다양한 어종을 잡을 수 있는 낚시 포인트로도 유명하여 낚시꾼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입니다. 특히 주말이면 마을 방파제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야대교 아래에는 나룻배에서 나무 노를 저어 문어를 잡는 어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15년째 이곳에서 장어 미끼를 사용해 문어를 잡아 판매하신다고 하는데요. 낡은 나룻배에서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백야 선착장 앞쪽으로는 전복 치패를 키우는 전복 양식장이 있습니다. 종묘장이라 종패를 만들거든요. 여기서 알을 부화를 해가지고 체매를 해서 여기서 한 10개월 정도 키워가지고 완도, 진도, 해남, 통영 하여튼 키우는 어가는 다 나갑니다. 그 육지고 가깝고 또 물도 좋고 그래서 이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백야도는 육지와의 접근성이 좋고 바다가 청정수역이기 때문에 전복 치패 양식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합니다. 인근 많은 섬 지역의 농지들이 묵전으로 방치되는 것과는 달리 백야도는 지금도 대부분의 농지에서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 어르신들 때는 논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도 섬치고는 여기가 쌀 농사를 많이 해가지고 거점 자급자족 정도는 할 정도로 이렇게 논농사가 많았다고 그래요. 지금은 논농사를 짓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셔요. 전부 밭농사 위주로 하고 거점 여기서 옥수수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백야도입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많이 하시고 백야도 옥수수가 유명한 게 첫째는 전국에서 생산을 제일 먼저 합니다. 전국에서 생산이 제일 먼저 나오다 보니까 인기가 첫째 좋고 맛이 또 다른 강원도나 이런 옥수수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부드럽고 해서 주민들이 외부 분들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채취하기가 바쁩니다. 백야도의 주 작물이 된 옥수수는 해풍을 맞고 자라 맛이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식감이 부드럽고 맛이 달콤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옥수수가 가장 먼저 자라는 백야도는 6월경에 옥수수를 수확한 밭에서 깨농사를 지으며 이모작을 하시는데요. 백야도 곳곳에선 여름에 심었던 깨를 수확하시는 분들로 분주합니다. 바닷가 근처에는 싱그러운 초록이 밭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여수의 대표적인 특산물, 갓입니다. 어르신은 이 밭에서 1년에 4모작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기가 원래 논땅이라 논을 포기를 해버리고 전전을 했거든. 논농사를 안 짓고 밭작물로 하니까 옥수수 해내고 갓 3기작, 갓 3번을 해. 옥수수 후작으로 이제 깨를 심고 반수 시설이 없는 데는 이걸 불가능하거든. 이번 수확해가지고 10월 한 20일경에 씨앗 들어가면은 썰 때 나올 인력세. 키워놓으면 호주머니는 나 돈만 따담. 농사가 재밌어요. 내 나이 지금 85이요. 85인데 앞으로 100살까지도 이거 죽네요. 올해도 밭을 풍족히 일궈내신 어르신의 모습에서 삶의 여유가 묻어납니다. 백야도는 다리가 놓아진 후 육지와 연결되며 주변 여러 섬들의 출발지가 되었고 화정 권역에 있는 섬들의 교통 요충지 역할을 하면서 섬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다리 연결한 뒤부터는 여기가 이제 그 관광, 사도, 하와, 꽃섬 이런 부분이 교통 요충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교통차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 버스들이 쫙 도로에서 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 지장도 좀 많이 주고 그랬는데 지금 낭도 대교랄지 팔령대교 연결된 뒤부터는 이제 바로 그쪽으로 다 거기서 소화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래도 한가한 편입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교통 같은 게 좀 많이 좋아진 편이죠. 옛날부터 백야도가 이제 교통 다리가 없었을 때도 여기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나라도 고흥 뭐 이렇게 화양면도 전부 백야도를 거쳐서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리 했었는데 이제 다리가 생김으로써 주민들한테 그런 이제 교통의 편리한 부분은 더 배가 되고 더 좋죠. 그리고 주민들 생활도 뭐랄까 여유로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렇듯 지금의 백야도는 제도, 계도, 상화도, 하화도 등 주변의 섬들을 모두 연결하고 있어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다리가 개통되기 전에는 나룻배가 오지 않아 섬에 들어올 수 없어 애태웠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밤에 그 나룻배가 안 와갖고 그 애터진 시간 그건 평생 안 잊힐 것 같아. 나룻배가 올라오면서도 바람이 부니까 안 오네 보이는데 그래갖고 같이 그거 무수 하나 왔던지 처소에 군인들한테로 나가면 달려갔다. 버스 들고 이렇게 편리해졌지. 편하게 됐어. 이렇게 시내버스가 운행되면서 언제든지 육지를 오가며 여수 시내권 생활도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야대교 개통 후엔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면서 백야 선착장 주변으로는 펜션, 카페를 비롯해 다양한 편의시설들도 들어섰습니다. 카페 옆 골목으로 향하면
고소한 콩 냄새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백야도의 특별한 가게가 하나 있는데요. 다리가 낮으니까 그때 어머님 아버님이 여기 옛날 식당을 하셨는데 간판만 붙어 있는데 그거 보고 손님들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 콩 다 쓰고 그 장작대에서 이렇게 만드시는 방법 보면 그렇게 하니까 그 맛이 옛날 맛 그대로여가지고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수에서는 백야도 두부가 유명해요. 유명해. 그래가지고 모든 관광객이 오시면 여기 와서 두부 안 먹고 간 사람이 없어요. 현재 2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백야 손두부집은 우리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소문난 손두부 맛집입니다. 백야대교 개통 후 외지분들이 이곳에 들어와 정착하시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리가 지금 백야대교가 연결된 게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됐는데 이제 외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생활을 많이 하신다고.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펜션이랄지 또 식당 같은 것도 운영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도시화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백야마을에 봉사를 오셨다가 첫눈에 백야도의 매력에 빠져 정착하신 분도 계시다는데요. 제가 백야도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지는 한 2년 됐습니다. 그 백야 분교에서 동네 분들 잔치를 할 때 사물놀이 하면서 동네를 와봤거든요. 근데 이 동네가 제가 딱 본 순간 제가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너무 바다 있고 하늘이 이쁘고 동네 분들도 너무 순수해 보이고 공기 맑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여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단숨에 들었어요. 차츰차츰 이 집에서 하룻밤 자고 이틀 자고 동네를 돌아보고 하면서 하마터면 내가 아파트에 갇혀서 평생 살다가 죽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곳에서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낮잠도 자려고 침대에 딱 누우면 사면이 그 하늘이 진짜 날마다 이쁜 이야기를 날마다 다른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것들을 보면서 신선노름 같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 공간이. 동네가 전혀 무섭지 않고 우범적인 그런 상황이었고 동네 분들도 너무 착하시고 또 파출소가 딱 안전하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백야도는 드나들기 어려웠던 과거와 다르게 누구나 이곳에 들렀다가 한 번쯤 보금자리를 꿈꾸게 하는 섬이 되었습니다. 섬의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백호산의 자태가 늠름합니다. 산의 하얀색 바위 모습이 호랑이를 닮았다고 해서 백호산이라 이름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백호산은 정상의 높이가 286m에 3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백호산 주변으로는 약 1.2km의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어 트레킹 코스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둘레길 주변으로는 울창하게 뻗어있는 소나무가 있어 사계절 언제나 푸른 숲길과 함께 넓게 펼쳐진 다도해까지 조망하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숲길을 따라 이어지는 둘레길을 걷다 보면 듬성듬성 쌓아올린 돌담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거 조선시대 군마를 사육하기 위해 돌을 쌓아 만든 목장터의 흔적이라고 하는데요. 백야도는 조선시대 때 군사용 말을 키우는 말목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도 당시에 쌓았던 그런 말 목장터가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편백나무 아래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돌담이 산 능선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백호산은 과거 봉수대가 있었을 만큼 전망이 좋은 곳이며 특히 정상에서 바라보는 일출과 일몰은 등산인들에게 아름답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백호산에서 서쪽 해안가로 내려오면 푸른 빛깔의 몽돌 해변이 나오는데요. 오랜 세월 파도가 빚어낸 동글동글한 몽돌들이 서로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예쁜 모양의 몽돌들이 펼쳐져 있는 백야도의 몽돌 해변은 한때 외부인들의 몽돌 반출로 인해 몽돌들이 많이 유실되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몽돌을 지키기 위해 해변 입구에 몽돌 반출 금지 표지판을 세우는 등 정성껏 관리하며 지금의 아름다운 몽돌 해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야도의 동쪽 끝자락에는 하얀 등대가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1928년 우리나라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립된 백야 등대입니다. 이곳 등대는 서해안으로부터 부산까지 항해하는 그런 배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등대이고요. 이 등대는 이 빛이 도달하는 거리는 약 35km 정도 되고요. 또 만약에 일기가 나쁘다든가 흐리고 할 때는 소리로서 보내는데 그 소리는 약 3km까지 들리는 그런 등대입니다. 1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백야 등대는 과거 주변 선박의 뱃길을 밝혀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며 백야도에 밤을 밝게 비추는 섬이라는 별명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지금은 등대로서의 기능은 다했지만 백야등대 일대에 전망데크와 테마공원 등을 마련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야등대 아래로는 해안을 따라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탁 트인 바다의 시원한 풍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데크길 주변으로는 여수시의 연안바다 목장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연안바다 목장은 인공어초, 바다숲을 조성하여 해양생물들의 생태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린 어패류를 정기적으로 방류해 연안의 수산자원을 보존하는 역할도 해준다고 합니다. 백야등대 옆으로는 연도교 공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백야도와 제도, 개도, 월호도, 화태도를 잇는 백리섬 섬길 해상교량 공사로 2028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화정권역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백야도는 새로운 연륙연도교 건설을 시작으로 더 많은 섬들을 이어주며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야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섬, 제도는 백야도에서 배를 타고 약 10여 분 정도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 섬입니다. 제도는 섬의 생김새가 제비와 같다고 해서 제리도라 부르다가 1914년 화정면 제도리로 개편되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에겐 제비의 사투리인 지비섬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형태의 제도는 섬의 지형이 대체로 완만한 경사의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석지가 발달해 있는 동쪽과 달리 섬의 남서쪽은 주로 암석해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쪽으로는 자갈 해안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푸른 자갈로 형성된 이곳은 바닷물이 맑고 깨끗해 여름철 해수욕장으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선착장을 중심으로 북쪽 방향으로는 마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도는 49세대에
8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작은 섬마을입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마을 주민들의 휴식터인 애향의 동산을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운동기구가 갖춰진 미니공원 앞으로 2005년에 세워진 팔각형 정자가 있는데요. 마을 앞 해안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마을 주민들의 쉼터입니다. 마을을 지나 섬의 북쪽으로 향하면 풀이 우거진 넓은 운동장과 폐교되어 남아있는 제도 분교가 보입니다. 1946년 개교했던 화정초등학교 제도 분교는 1995년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폐교되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인구수가 적어서 계도 초등 국민학교 제도 분교였고요. 그 다음에 인구수가 많이 부르니까 제도 국민학교로 승격이 됐다가 다음에 또 인구수가 줄으니까 계도 국민학교 제도 분교로 됐다가 폐교가 됐습니다. 이제 그 학생들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남아있는 제도 분교 건물만이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도섬의 남쪽으로는 과거 봉화대 역할을 했던 요막산이 자리하고 있으며 섬의 북쪽 끝에는 과거 개도와 같이 말을 사육하던 마장산이 있는데요. 제도는 조선시대 때 초기부터 이제 군사용 말 목장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말 관련되어 있는 지명들이 많이 있어요. 뭐 산 이름이 마장산이라든지 또 그 보건소 뒤편에 가면 그 말에게 물을 먹였다는 뭐 마정 우물 이런 것도 있고요. 조선시대 때 주로 말은 군사용으로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주도라든지 전남 진도군 같은 데가 이제 구경 말목장이 있었는데요. 우리 여수도 대표적인 구경 말목장이 이제 우리 여수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마장산 상부에 올라가면 한 이렇게 둘레가 한 200m 정도 되는 그 말을 이게 마장터가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마장산에는 제리도 목장의 성터가 남아있고 보건진료소 뒤편에는 말들이 물을 먹었던 모름지라는 연못도 남아있습니다. 또한 고문원 기록으로 보아 과거 제도에는 조선시대 목장지가 있었으며 요막산에 위치한 요망도 말을 기르던 목장과 연관이 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는 당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도 당집은 1687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과거 제도 주민들은 매년마다 당주를 선출하여 이곳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왔다고 합니다. 당제를 모실 때는 우리 마을이 잘 때라고 모셨거든요. 근데 마을이 잘 때면은 그분이 당제를 성의껏 모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 우환이나 생기면은 그분이 당제를 좀 소홀히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다음에는 당제를 모신 분을 바꾸거나 더 정석껏 모시라고 충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당제의 준비와 진행 절차가 까다로웠지만 최근에는 상당히 간소화하여 당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동안 마을 사람들의 정성 덕분에 오늘날까지도 제도 마을은 큰 탈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온 듯합니다. 제도는 과거부터 물이 풍족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섬들이 저수 탱크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물을 이용한 반면
제도는 각 집마다 개별 지하수를 개발했을 정도로 물이 풍족했다고 합니다. 충분한 물은 곧 풍요를 가져다 주었으며 먹고 살기에 여유가 있고 경제력이 있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문화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각 집안의 묘제를 지내기 위해 조상의 묘 주위에 송전사와 향림사 등의 전통적인 문중제각을 짓기도 했는데요. 마을 안쪽에는 화정면 제3대 면장 임태진 씨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임태진 기념비와 제도의 우물을 파 물을 공급했던 김양엽 씨의 공적을 기리는 김양엽 송적비가 세워진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제도는 과거 풍부한 물 덕분에 논농사가 활발했습니다. 대부분의 섬 지역에서 간척지를 만든 후 물이 없어서 밭으로 이용하지만 물이 풍부했던 제도는 간척지를 모두 논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저 뒤편에 가면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 말로는 일제시대 때 그 언을 막았다 그랬거든요. 언을 막아서 그게 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농사를 안 짓고 있죠. 지금은 논농사를 하지 않지만 마을에 묵전이 거의 없는 제도는 방풍이 주 농작물로 방풍철에는 농번기를 한 번 더 치른다고 합니다. 또한 방풍 외에도 수수, 고추, 참깨 등 다른 밭작물도 짓는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 깨농사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태풍 오기 전에 비 온다 그래서 태풍 온다 그래서 해놨더만 안는 것은 다 떨어져 보고 없어. 요거 다 떨어져 버려. 태풍 와갖고. 아까 요 대만 남았어 지금. 콩을 완전히 망쳤어. 오래 안 됐어 콩 같은 거. 비가 안 와서 또 못 오고 또 난중에는 비가 많이 와서 날리고. 태풍과 가뭄 피해가 있어 수확량이 예년에 못 미치지만 일손을 도와주러 온 따님 덕분에 깨 작업이 한결 수월하다고 하십니다. 제도의 동쪽 해안에 형성된 갯벌은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제도에서 생산되는 굴이 특히 달고 맛있어서 한때 제도에서는 굴 양식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해떼발을 많이 막았었고요. 그 다음에는 굴양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굴양식을 많이 하다가 이제 마을 사람들이 나이가 다 들고 못하니까 다 일부 다 안 하시고 가두리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선착장을 중심으로 남쪽 방향에 가두리 양식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도에서는 우럭을 주 어종으로 하여 활어 양식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는 우럭값이 올라 다른 해보다는 수익이 좋다고 합니다. 가두리 양식장 옆으로는 제도의 부속섬인 큰 여가 위치해 있습니다. 부속섬 주변으로는 다양한 해산물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부속섬 여에 가면은 겨울에 영등시 물 많이 날 때 해삼도 많이 나고 파래 김도 많이 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겨울 반찬으로 풍족한 먹거리를 장만하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내어주는 풍족함이 있는 섬, 제도는 오늘도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갑니다. 제도의 서쪽 방향으로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상화도와 하화도가 보입니다. 두 섬에는 진달래와 선모초가 많다 하여 꽃섬으로 불려왔는데요. 서로 마주보며 꽃섬으로 불리는 두 개의 섬 중 위쪽에 위치해 있는 섬에는 윗상자를 써 상화도라 하였고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섬은 아래 하자를 써 하화도라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두 섬은 백야도항과 낭도항에서 출발하는 두 개의 뱃길이 있는데요. 낭도항에서 출발하면 상화도는 약 25분,
하화도는 약 35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섬의 모양이 소의 머리 같다고 하여 소섬이라고도 불렸던 상화도는 지형이 대체로 낮고 완만하며 남쪽은 암석해안이 발달하여 수직에 가까운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북쪽은 완만한 구릉지로 농경지가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북동쪽 해안가에는 모래 및 자갈 해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섬의 동쪽 중앙부에 자리한 마을에는 현재 45세대에 7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과거 임진왜란 당시 성주배 씨가 정착지를 찾아다니면서 상화도를 지나다가 해초류가 많이 있음을 발견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처음 입도하여 정착하였다고 합니다. 선착장 왼편으로는 산책로 안내판과 함께 둘레길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꽃섬 산책로 입구가 보이는데요. 그 주변으로는 야생 들국화가 활짝 피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여수시에서 조성한 상화도 야생화 꽃섬 산책로는 약 2.4km의 산책길로 이루어져 있어 3시간 정도면 섬 전체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정강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다 보면 바다 방향으로 쭉 뻗어있는 데크길이 보이는데요. 시원하게 펼쳐지는 바다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정강산 정상에 도착하면 전망대 팔각정이 나옵니다. 전각산이라 불리기도 하는 정강산은 해발 148m로 상화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요. 과거 조선시대 요망이 있었던 이곳 정강산은 한때는 상화도 마을분들의 어릴 적 소풍지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관광객들을 위한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섬의 북쪽 끝으로 향하면 야영장이 나오는데요. 그 앞으로는 자갈 해안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수시에서 관광객들을 위해 조성한 상화도 야영장은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시원한 파도 소리와 함께 캠핑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마을 입구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상화 내연 발전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화 내연 발전소는 우리 마을에서 굉장한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고 95년도인가 중공식이 됐고 그 이후로 계속 지금 마을에 큰 빚을 주고 있습니다. 상화도에서 자가 발전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내연 발전소는 1996년부터 80kW급 디젤 엔진으로 발전기 세대를 사흘마다 한 대씩 번갈아 운영하여 전기를 생산하며 지금도 마을에 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지나 마을 앞으로는 과거 김양식기술 보급으로 마을 소득 증대에 기여한 고홍기 씨의 업적을 기리는 고홍기 송덕비와 상화도의 발전과 후배 양성에 힘쓴 김석봉 씨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애향인의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과거 상화도 앞바다에서는 김양식을 통해 주민들이 많은 소득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부자 동네였습니다. 옛날에는 섬을 보다시피 겨울에는 북동풍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근데 북동풍을 지금 전부 다 가르고 있습니다. 저 산이. 근데다가 수심이 낮아가지고
김발을 많이 했어요. 예, 말을 박아가지고 재래식 김발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상당한 돈이 많은 동네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전부 다 현대식으로 해버리니까 말 박아갖고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김도 이제 없어지고. 현대식으로 김을 대량 생산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상화도의 김 양식은 사라지게 되었고, 현재 주민들은 통발과 자망을 활용한 어로 활동을 주 소득원으로 삼고 계신다고 합니다. 김 양식이 한창 성황을 이루던 과거 상화도에는 식수 문제가 큰 걱정거리였다고 합니다. 당시 큰 샘이라 불리는 우물 하나로 마을 사람들이 식수를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2009년 여름에 해수 담수화 시설이 완공되면서 물 사정이 나아지며 주민들은 걱정을 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화도는 과거 사람이 많이 살았던 시절 마을 위쪽에서부터 언덕 너머 서쪽 해안가까지 밭을 경작했는데요. 지금은 농사지을 주민이 없어 마을 부근에서만 농사를 짓고 나머지 밭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묵전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화도의 밭작물은 콩, 옥수수, 배추, 팥 등 비교적 종류가 다양하지만 과거 주 농작물이었던 고구마는 이제 보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고구마도 숨고 근데 고구마 안 숨고 그게 숨고 나서 몇 대 있다면서 입학한다서 고구마 순 하나도 못 먹어. 그것들이 어이구 나 밥이다 그거 다 언제 먹어. 근데 깨는 그것들이 먹질 않아. 이렇게 상화도 마을 주민들은 멧돼지 때문에 주로 깨농사를 조금씩 짓고 계시다고 합니다. 상화도는 경사진 중턱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벼랑의 방언인 깔끔악 동네로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거 미리는 거라면 못 걸어댕겨. 없지서 그러니까 이걸 타고 그냥 미루고 내려가고 미루고 올라오고. 아이고 뭐 기운 대로 미루고 올라올 때는 막 사람께 기운 대로 미리만 무겁게. 상화마을은 전체적으로 경사가 급하며 위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더 심해지는데요. 이렇게 마을 어르신들은 높은 마을 오르막길을 보행기에 의존하여 오르내리며 힘겹게 지내오셨다고 합니다. 비탈진 마을길에서 주민들의 고단했던 지난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동의 불편함도 있지만 마을이 섬의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 탁 트인 상화도 앞바다를 훤히 내려다보며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기도 하신답니다. 또한 섬이 거센 바람을 막아주며 마을을 아늑하게 감싸고 있어 주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포근히 자리한 마을 건너편으로 이웃섬 하화도가 보입니다. 상화도와 뱃길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하화도는 가늘고 길게 뻗어있는 섬 지형이 여성의 구두 모양 같다고 하여 구두섬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하화도는 대체로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를 이루고 있으며 섬의 북쪽으로는 잔잔한 파도와 함께 해안선이 드넓게 펼쳐져 있고 섬의 남쪽으로는 해시계를 포함한 암석 해안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세월이 만들어낸 해안 기암 절벽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화도의 북쪽으로 위치한 마을에는 현재 38세대에 5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하화도는 1981년
대한민국 최초로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된 곳이라고 합니다. 마을로 들어서면 마을 곳곳에 담장에 예쁘게 그려진 벽화가 보입니다. 2011년 대학생 자원봉사단 소속 10여 명의 학생들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허름했던 건물의 벽면과 담장들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채워 넣었다고 합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상하와 보건진료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1985년 2월에 건축된 보건진료소는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20년 신축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새롭게 들어선 상하와 보건진료소는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배려한 진료실, 숙소 등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을 언덕 위로는 태양광 발전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디젤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했던 하와도는 가정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전등을 써야 해 불편함을 겪고 있었는데요. 1987년 전국 최초로 이곳에서 태양광 시험 발전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88년도에 설립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태양광 발전소 앉은 자리가 우리 밭자리였어요. 저걸 팔아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지었는데 시범불락이라 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1호로 최초. 그래 우리 화화도에서 태양광이 여기서 한번 해보니까 잘 되다 보니까 고속도로 이 전화기 간판 세우고 이제 태양광이 활성화된 줄 알고 있습니다. 1988년 4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구축된 후 주민들은 그동안의 불편을 덜고 전기를 중단 없이 사용하며 더욱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는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자갈샘을 복원했더니 하루에 10여 톤의 물이 쏟아져 나와 새말에 물탱크를 설치해 샘물을 받아 사용하며 생활을 이어왔는데요. 덕분에 하화도는 작은 섬이지만 물을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화도 앞바다에서는 마주하고 있는 섬 상화도와 마찬가지로 한때는 김 양식이 성행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김이 제일 유명했지요, 우리가. 그걸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학교도 다니고 먹고 살고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지네발식으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하루에 2,000장을 떼가지고 그걸 해봐. 그 이제 먹고 살 것이 이제 그것뿐이 없으니까 뭐 새벽 3시에 한 2시에 딱 일어나야 돼. 그냥 그러면 또 손으로 여러분 또 쉬어가지고 100장씩 해가지고 또 묶어가지고 딱 팔고 일이 잠자는 시간은 뭐 4시간, 한 5시간뿐이 못 자요, 5시간.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진짜 정말 지기로 지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저리 또 넘겨. 저쪽에 피아노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막 짐을 지고 이제 가서 또 꽂고, 또 햇빛이 좋으니까. 한때 김 양식장을 많이 했던 하화도 앞바다에서는 현재 조개와 미역, 토채취 등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학습을 구상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가두리 양식장을 활용한 체험학습장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모든 우리 하화도에서 나는 것은 여기서 다 소비가 됩니다. 해서냐 저것을 우리가 그냥 구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키워가지고 우리가 어떤 희끌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또 시험적으로 또 낚시도 한번 해보고. 현재 어촌계의 정성으로 폐사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화로들은 24개월 정도 지나면 상품화가 되어 관광객들을 위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하화도 마을 곳곳에는 푸른빛의 부추가 가득 심어져 있습니다. 봄에 쓱 해가지고 여기는
두세 번만 썰면요. 하고 나면은 그 뒤로는 꽃을 피게끔 놔두거든요. 그러고 나서 놔두고 나면 이제 겨울에 그대로 놔두면 또 다시 살아나요. 이게 2년에 2, 3년 한 번씩 새로 다 이렇게 해갖고 찢어서 또 다시 심어요. 전부 다. 하와도 부추는 해풍을 맞고 자라 맛과 향이 좋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수에 가면 하와 부추라 그러면 다 알고 있어요. 알아줘요. 하와 부추라 그러면 서로 사갈라 그러고 관광객도 여기 수십 명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 부녀회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하와도 부추로 만든 부추전이 인기 메뉴인데요. 부추를 많이 안 맛있고 우리 하와 부추는 향이 좋고 이 자연산 거라 참가 좋다 했었어. 하와도 부추와 함께 해산물이 들어가 더 향긋한 부추전이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하와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운영하기 시작한 마을 식당은 올해로 벌써 12년째라고 하시는데요. 조금 전하고 말라 그랬는데 우리 부녀회가 활성화가 잘 되고 서로 합의가 잘 되고 마음이 맞아갖고 항상 말 한마디 쌈지거리가 없고 웃음으로 항상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몇 년간을 10년이 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마을 식당에서는 하와도 어르신들의 손맛을 더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로 관광객들에게 맛있는 한상이 차려집니다. 부녀회 식당 앞으로 자리한 마을 쉼터에서는 관광객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휴일이면 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이곳 하와도는 꽃이 아름다운 꽃섬으로 방송에도 소개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곳인데요. 이제 하와도는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꽃섬길을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섬이 되었습니다. 이 섬이 진짜 오고 싶은 섬이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 백화도에서 배를 탔는데 육지섬이 연결하다 보니까 지금 낭도에서 오니까 섬과 섬 사이에 사도 섬을 거쳐서 이러는데 이 하와도는 오면은 저런 출렁다리와 그 꽃길로 해서 또 출렁다리로 가면은 아주 좋은 섬이라서 저는 모임에 있으면은 이 섬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푸른 바다와 함께 섬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하와도 꽃섬길은 총 5.7km의 둘레길이며 3시간 정도면 섬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산책 코스로 트레킹을 즐기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하와도 꽃섬길에서는 계절 따라 다양한 꽃들이 피고 지는데요. 봄이 되면 꽃섬길 곳곳에 유채꽃과 진달래가 곱게 피어나고 가을이면 향기롭게 피어난 구절초와 코스모스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른 바다와 예쁜 꽃들을 보면서 걸으며 힐링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 하와도를 찾아 트레킹을 즐기고 있습니다. 꽃섬길을 걷다 보면 산책로 곳곳에 관광객들을 위해 설치된 포토존을 볼 수 있는데요. 하와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 삼아 다양한 조형물들과 함께 꽃섬에서의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들입니다. 선착장에서 해안가로 이어지는 길을 걷다 보면 바닷가에 아름답게 조성된 에린민 야생화공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철쭉, 작약, 구절초, 코스모스 등 각종 야생화가 잘 조성되어 있는 야생화공원은 사계절 다양한 꽃들이 피는 곳입니다. 바닷가 방향으로는 모처럼 섬에서의 달콤한 휴식을 즐기기 위해 찾은 사람들이 저마다 섬이 주는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야생화 공원에는 작년에 1000그루 식재했던 수국 묘목을 올해에도 1000그루 더 심어 앞으로 수국 단지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수국이 만개하여 더욱 아름다워질 야생화 공원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서쪽 끝자락으로 향하면 하와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인 꽃섬다리가 보입니다. 2017년 개통된 꽃섬다리는 길이 100m, 폭 1.5m의 출렁다리인데요. 65m의 아찔한 높이로 짜릿한 스릴감을 맛볼 수 있고 다리 밑으로는 멋진 바다의 절경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꽃섬다리가 설치된 절벽 아래로 큰 굴이 있습니다. 용굴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많은 옛 이야기가 얽혀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불을 피우면 약 1km 떨어진 팽바위에서 연기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과거 큰 굴이 밀수꾼들의 피난처로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고 합니다. 하와도 꽃섬다리 옆으로는 막산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섬의 서쪽 끝부분에 위치한 막산 전망대는 마지막 산이라는 의미를 가진 전망대로 하와도 끝자락에 마주하고 있는 섬, 장구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막산 전망대를 비롯해 꽃섬길을 도는 동안 전망대가 섬 여러 곳에 조성되어 있는데요. 둘레길 곳곳에 자리한 전망대는 탁 트인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섬이 주는 멋진 풍광을 더해주는 곳입니다. 하와도 남쪽 끝자락으로 향하면 노란 유채꽃으로 가득 메워진 유채꽃밭이 나옵니다. 봄이 되면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빨간 피아노와 함께 펼쳐지는 노란 유채꽃을 보기 위해 하와도를 찾아오는데요. 빨간색 피아노가 활짝 핀 유채꽃들의 노란 물결과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합니다. 매년 가을이면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곳 유채꽃밭에 유채꽃을 파종하는데요. 작년에는 5,600평 규모를 파종하였으나 올해는 7,000평 이상의 규모로 총 130kg의 씨앗을 뿌려놓아 내년에는 더욱 풍성하게 자라난 유채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와도에는 꽃섬길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쁜 꽃이 조성된 하와도 꽃섬길에는 이장님과 마을 분들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저렇게 산도 우거져 불고 잡풀도 많이 나서 햇빛을 보니까 야생화 꽃들이 죽다 보니까 이제 이 둘레길 가시나만이라도 꽃섬이 와서 꽃이 없다 하니까 조금 조성을 이장으로서 한번 조성을 해봅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게 들어오면은 둘레길 하나 깔끔히 자라났다 그 소리 할 때는 제가 이제 이 고생했다는 보람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꽃섬이라는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 꽃길 단장에 힘쓰고 계시는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의 땀과 정성 덕분에 하와도는 언제든 머물다 가고 싶은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섬길을 걸으며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섬. 하와도는 앞으로도 더욱 풍성해진 향기로 방문객들을 맞이해 줄 것입니다.